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에서는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는 분위기 아닌 거는 알겠죠. 다들 아실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쳐다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차트 한번 보시죠. 네. 5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인데요. 뭐 예상치 대비해서 월등 잘 나왔어요. 뭐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상치가 22.6만, 뭐 22.5만 뭐 요 정도였는데 28만 데이터 나왔으니까 잘 나왔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시간당 임금도 같이 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기업들이 돈을 더 주고 고용할 일이 없어요. 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돈을 덜 줘도 사람들을 구해서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놀고 있는 사람들 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서부터는 이제 돈을 좀 줘야 됩니다.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은 수요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슈하고 직격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한 달이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2주, 3주 정도 된 그림입니다. 이게 계절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원래 6월 달에 좀 저점을 찍고 네. 9월 달까지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지더라.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계절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9월 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뉴욕 연은총재도 얘기를 했죠. 올해 연말에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FOMC가 과연 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근데 6월 FOMC에서 금리 뭐 하반기 때 올릴 겁니다. 그런데 뭐 빠른 속도로 올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서부터는 불확실성이 아니죠. 그 다음서부터는 금리 올리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뭐 나름 괜찮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월 FOMC가 다음 주에 반영이 되니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 변동성 뭐 불확실성 국면이 아직 남아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싸다라고 사지 말고 돌파되는 시그널을 보고 움직일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마저 한번 보면 그래서 우리 시장을 쥐고 흔드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외국인들의 채권 동향인데 지난달 5월에 채권 보유량이 3.2조, 3조 2천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총 들고 있는 규모가 채권 규모가 106조 원입니다. 주식도 늘었어요. 1조 3,500억 정도 늘어서 주식의 보유 총액이 약 462조 정도 됩니다. 양쪽으로 합치면은 한 600조 가까이 나올 것 같네요. 이 600조 가까이 나오는 돈이면 삼성전자 시총의 3배 되는 사이즈입니다. 상당히 큰 자금이죠. 외국인들이 이 자금을 대한민국 시장에서 빼고 있는 게 아니고 넣고 있더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시그널을 받는 것보다는 6월 달에 불확실성이 워낙 많다라고 하니까 네. 당장 이번 주에 뭐 금통위, 동시만기, 다음 주에 상한가폭 확대, 뒤이어서 FOMC 반영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번 구간에서 저점 구간을 형성하고 나면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 올리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달러를 들고 들어오니까 달러 환산 코스피를 보는 겁니다. 달러 환산 코스피를 보게 되면 이 달러가 강세로 가고 물론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갔습니다만 이 달러가 강세로 가고 원화는 약세로 가고 대한민국 시장은 늘 부진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점부를 이어놓은 추세선 값에 근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사실 문제가 좀 있죠. 그런데 그 가능성보다는 반전을 보일 가능성, 외국인들 수급표가 매도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언제 생길까를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글로벌 시장 중에서 가장 부진했었던 대한민국 증시에 메르스 여파가 오면서 더 위축된 국면이거든요. 근데 메르스가 뭐 한도 끝도 없이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구간에 뭐 울고 싶을 때 뺨을 맞은 거고 부진하게 놀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 시그널을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반전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기준으로 보자면 721선까지 오르면서 2007년 12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코스닥이 어느 정도 더 갈까 여부 아니겠습니까? 코스닥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요즘 뭐 뉴노멀이다 뭐다 그래서 뭐 화두잖아요. 저성장 그렇죠.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은행 금리 뭐 2%가 안 되고요. 우리 성장률 해봐야 뭐 3% 까딱까딱 뭐 요런 상황인데 10% 크는 회사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연 평균 성장률이 뭐 20% 잡히는 기업이 네. 있다. 이러면 얼마나 지금 성장에 그렇죠. 목마른 시장에서 그 주식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전체 지수보다 성장 지수가 더 올라요. 물론 가치주는 덜 오릅니다. 유로존도 성장 지수가 훨씬 많이 오르고 가치주가 덜 올라요. 네. 일본은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끌어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성장주가 더 올라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더 오르고 덜 오르고의 차이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그런 가치주가 뭐 16%가 빠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 이런 큰 시장들, 미국 시장이나 유로존이나 일본 시장이나 등치가 있는 시장이니까 인위적으로 조정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어렵고요. 네. 인위적으로 밀어내리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이즈는요. 인위적으로 밀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인위적으로 밀어 내리는 것도 가능해요. 수익률 게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쪽은 땡겨야 되는 거고 한쪽은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로 한번 보시면 대형주는 쉬시고요. 다른 것들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차트만 보면은 그래 대형주는 죽어있고 중소형주는 날아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분해를 하셨네요. 네. 네. 여기 이거 잘못 써져 있는 이거 대형주고요. 네. 여기가 중형주 단입니다. 이 대형주 단에서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뭐 한전 쭉 나가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유틸리티, 보험, 소프트웨어, 자동차, 철강, 통신 서비스. 이 중에 요즘에 핫한 업종 뭐 있습니까? 지금 대형주의 탑 10을 말씀드리고 네. 있는 건데 화장품 하나 있네요. 그렇죠. 하나 있어요. 그럼 옆으로 가서 중형주 한번 볼게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쿠쿠전자, 뭐 CJ, CGV 이 밑으로 뭐 식품도 보이고 뭐 많아요. 뭐 신세계도 있고 많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 있어요? 최근에 화두 잡았었던 헬스케어, 뭐 헬스케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많죠. 요즘 뭐 메르스 때문에 CGV가 좀 쉬긴 합니다만 그렇죠. CGV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게 중형주 단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보죠. 소형주 단 한번 볼게요. 요즘 코롱 난리죠. 뭐 코롱 생명과학이 아주 더 난리고요. 뭐 중해제약, 이현제약, JW 홀딩스, 한독 뭐 많아요. 이런 것들이 소형주입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뭐 CJ ENM,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삼성 LNS, 뭐 코미팜 많아요. 여기서 뭐 느끼십니까? 한쪽으로 쏠린 거니까 그러네요. 중소형주 쪽으로 쏠린 게 아니고요. 헬스케어라든지 뭐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뭐 일부의 미디어 이런 쪽으로 쏠려 있는 거지 네. 지수 자체가 쏠림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림 하나 보시죠.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소위 돈을 풀어내면서 돈값이 헐값이 됐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인플레가 나옵니다. 주식이 오르든 채권이 오르든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뭐 떨어지는 자산 그 화폐 가치를 자산 가격이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성장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장주가 초피크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 다음 주 우리 상하한가 확대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으세요? 한번 죽이는 기업이 발생됐다. 죽어있는 기업을 또 죽이면 티가 안 나요.
문제는 살아있는 기업을 죽이는 경우에 티가 정말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소위 매매 좀 한다라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100이라는 자산을 100%다 쏴서 제도 변경을 맞이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슬쩍슬쩍 경계감을 표시할 때가 됐다. 화장품 고성장인 건 맞는데 상당 부분의 ROE인 건 맞고 상당 부분의 영업이익률인 건 맞는데 이 성장성을 내년, 내후년, 내그후년 우리 다음 분기 실적도 모르는데 3년 후 실적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설명할 건가? 최근에 메르스 여파로 뭐 중국인 관광객이 뭐 급감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시세는 죽고 있지 않아요. 시세는 죽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또 메르스 진단 키트를 발명을 해서 뭐 상한가를 찍고 난리가 난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거 메르스 효과 감소되기 시작하면 이 헬스케어나 이 바이오 쪽 일부 주식들은 어떻게 버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한쪽으로 쏠려 있는 시장입니다. 과하게 쏠리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떠나간 버스는 이미 가버린 것일 수 있고 내가 뛰어간다 해도 못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다음 버스 기다리는 게 상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 거기에다가 쏠림 해소까지 나올 수 있는 시점, 거기에다가 또 다음 주에는 가격 제한폭도 확대가 되니까 만약에 이 해소가 된다면은 더욱더 낙폭이 커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주의를 하시면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를 바라봐야 하는가? 삼성물산 이야기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일 모레 중요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뭐 섬유로션, 동시만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주 확정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엘리엇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여기도 결과적으로 네. 얘기하면 개인만 다친 거예요. 어제 장중 고가가 8만 원이 넘어요. 네. 근데 지금 현가 보시면은 68,500원이거든요. 그러네요. 단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공매도가 3일간 100만 주가 쏟아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야죠. 근데 올라갈 때는 엘리엇이 회방을 놓는데 그러면 시끄러워지니까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선이지 8만 원이면은요. 지금 합병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합병 비율이 이미 1대 0.35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가의 35%에서 과도하게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미 삼성물산은 고평가예요. 그런데 어제 8만 원을 찍었어요. 제일모직 주가는 움직인 게 없는데 삼성물산이 8만 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음 달 17일 날 임시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주주명부 폐쇄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결제일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오늘까지 주식을 사야 의결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뒤흔들 생각이면 오늘까지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어제 슈퍼운봉이 떴어요. 그리고 오늘 또 빠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엘리엇이 과연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엇이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33% 이상의 지분이 필요해요. 지들이 7.11을 잡고 있으니까 나머지 우호 지분 뭐 20몇 %를 확보를 해야 합병을 깰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서한 보냈죠. 국민연금에도 보내고 뭐 외국인 주주들한테도 보내서 이거 우리 합병 찬성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물산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뭐 현물 배당 요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가능하죠.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떠든다 그래서 이 정관 변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이번에 합병 결의 같은 경우에도 출석 주주의 3분의 2 그리고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통과가 됩니다. 이미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지분을 한번 보게 되면 SDI에서 7.31%, 삼성화재가 4.79%, 이건희 회장님이 1.41%, 자사주가 5.76%. 뭐 이미 합병 비율 1대 0.35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합병 무산이 가능한 스토리를 봤다라고 하면 어제 8만 원이 말이 돼요. 그런데 합병 무산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면 삼성물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제일모직 주가의 35%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면 이건 매도 기회다라고 보는 게 답입니다. 최근에 수급표 보시면은 뭐 다들 느끼셨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주주들 쪽에서 상당 부분 먼저 때려놨었고 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 쪽, 이 수량으로 보죠.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도물 집중되고 있고 공매도로 보면은 더 명확하게 나올 텐데 공매도의 3일간 추이 한번 보시죠. 지금 6월 4일 날 21만 주가량, 그리고 6월 5일 날 58만 주가량, 그리고 어제 28만 주가량, 네. 3일 동안 거의 100만 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엘리엇이 떠들어서 환호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부는 굉장히 강한 매도를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배팅하는 것보다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가, 또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 엘리엇 효과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DS의 합병 기대감이 크게 희석되면서 SDS가 큰 폭의 급락을 보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와 SDS와의 합병 추진,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아닌 거지 앞으로도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코멘트가 나가기에 조금 불안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제일모직과 SDS 쪽으로 관심 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